한 변의 길이가 2m인 정삼각형의 각 정점 ABC에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점전화가 있을 때 점 B에 작용하는 힘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는 A점이다 라고 보고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다 라고 보죠. 자, 여기 간의 거리를 2m, 여기도 2m, 그리고 여기도 2m이고요. 각 점에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의 전하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10의 마이너스 4승 쿨롱. 자, 그럼 부호를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예요. 그럼 전하 간의 부호가 같으면 서로 무슨 힘이 작용하죠?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A점에 있는 전하와 B점에 있는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은 밀어내는 힘이니까 B에서 방향의 힘이 이렇게 되겠네요. 이렇게. 얘를 편의상 제가 F1 이렇게 볼게요. 그리고 B와 C 간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작용했어요?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니까 B에서 서로 밀어나는 방향이니까 힘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얘를 편의상 F2다라고 볼게요. 그럼 B점에서 작용하는 힘은 F1과 F2란 얘기네요. 그렇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F. 그럼 정삼각형에서는 여기가 60도, 60도, 60도니까 여기는 30도가 돼요. 맞죠? 그럼 여기에 잘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요만큼은 F1에다가 코사인 30도를 곱해 주시면 돼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F1의 코사인. 그렇죠? 그럼 이 F는 전체 힘은 요 힘의 2배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는 2의 F1의 코사인 30도 이렇게 돼요. 맞죠? 여기에서 제가 F1을 한번 구해볼게요. F1은 4 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거잖아요. 그렇죠? F1의 힘이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은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의 Q1 Q2. 그럼 여기다 그대로 넣으면 되겠네요. 2 곱하기 F1 요거예요.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은 9 곱하기 10의 9승 되고요. 곱하기 R제곱.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2m란 말이에요. 2의 제곱에 Q1, Q2. 얘도 10의 마이너스 4승, 얘도 10의 마이너스 4승이에요. 두 개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8승 돼요. 맞죠? 곱하기 코사인 30도. 여기에서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그 값이 38.97 뉴턴이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자, 이 문제를 풀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방향. 얘네들이 다 부호가 같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B점에 작용하는 A와의 힘은 이 방향인 거고 C에 의해서 작용하는 힘은 요거인 거죠. 거리가 같고 전하량이 동일하기 때문에 F1과 F2의 그 크기는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개의 합 힘은 그 중심에 이렇게 될 것이고 얘가 60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30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요 반의 길이는 코사인인 거죠. 그래서 F1 코사인 30도가 요만큼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두 힘의 합은 요 F죠. 요 길이의 2배가 되기 때문에 2의 F1 코사인 30도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F1이다 라고 하는 것은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제곱분의 Q1, Q2가 되겠죠. 그럼 F1을 여기에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2 곱하기 요만큼의 F1이죠. 에다가 코사인 30도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38.97 뉴턴이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겠죠. 보기에서 답 찾으시면 3번이 되겠습니다. 양 극판의 면적 S, 극판 간의 간격이 D, 정전 용량 C1인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 양 극판의 면적을 각각 3S 늘리고 극판 간격을 3분의 1D로 줄였을 때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 정전 용량 C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D분의 S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즉, 정전 용량은 유전율에 비례하고 극판 면적에 비례하고 극판 간격에 반비례합니다. 그럼 C 다시다 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 입실론 S의 극판 간격은 3분의 1 D가 되고요. 면적은 3S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으면 9에 입실론 제로, 입실론 S, D분의 S로 표현이 되겠죠. 그렇죠? C1의 정전 용량의 9배가 된다. 뭐가 C2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간격 D로 평행한 무한히 넓은 두 개의 도체판에 각각 단위 면적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시그마의 전하가 대전되어 있을 때 두 도체 간의 전이차는 몇 볼트인가? 문제의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 위에는 플러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고 아래에는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되어 있으며 두 도체 사이의 거리, 이것을 D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와 얘 간의 전이차 V가 얼마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전이차 V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극판거리 D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 시그마로 대전된 사이의 전개의 세기 E는 여기가 공기나 진공으로 채워져 있을 때는 입실론 제로의 시그마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 전개의 세기 E를 이 식에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 제로 시그마에 곱하기 D 볼트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반지름이 1m인 도체 9의 표면 전하 밀도가 다음과 같이 되도록 하는 도체 9의 전위는 몇 볼트인가? 여기에 도체 9가 이렇게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반지름을 1m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이 도체 9의 표면에서 전개의 세기 E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R 제곱분의 Q가 되고요. 도체 표면에서 전위 V는 4 파이 입실론 제로 R분의 Q가 됩니다. 그럼 이 전개의 세기와 전위의 관계식에 의해서 전위 V는 전개의 세기에다가 반지름 R을 곱해 주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에서 이 표면 전하 밀도 시그마는 전속 밀도 D와 같고요. 공기 중에서 입실론 제로 E로 표현이 됩니다. 그럼 이 식에 의해서 전개의 세기 E라고 하는 것은 입실론 제로분의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요 E 대신에 뭘 쓴다고요? 입실론 제로 시그마를 쓴다고요. 그럼 전위 V는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E에서 입실론 제로 36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9승 되고 시그마 표면 전하 밀도가 9 파이분의 10의 마이너스 8승 될 것이고 반지름이 1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40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다.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기 인덕턴스가 각각 L1, L2인 두 코일을 서로 간섭이 없도록 병렬로 연결했을 때 그 합성 인덕턴스는 병렬로 연결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L1과 L2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다. 자, 근데 점의 위치가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렇게. 즉, 점의 위치가 전류가 들어오는 같은 방향이다라고 하면 얘를 우리는
가동 접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하나 더 보게 되면 여기에 인덕턴스 L1, L2가 점의 위치가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다. 얘를 우리는 차동 접속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덕턴스의 병렬에서 가동 접속과 차동 접속의 합성 인덕턴스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둘 다 분자는 같습니다. L1, L2 마이너스 M제곱으로 동일하게 쓸 수가 있고요. 자, 분모 같은 경우에 가동은 L1 플러스 L2에 여기가 마이너스 2M입니다. 차동은 L1 플러스 L2에 여기는 플러스 2M이 됩니다. 이렇게.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 코일이 서로 간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호 인덕턴스 M의 값이 0이다 이런 얘기죠. 서로 간섭이 없다. 결과적으로 얘네들이 0 된다는 얘기죠. 그럼 가동이든 차동이든 합성 인덕턴스는 더한 것분에 곱한 것으로 표현이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무한히 넓은 평행판 콘덴서의 두 평행판 사이의 간격이 dm일 때 단위 면적당 두 평행판 사이의 정전 용량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평행판 콘덴서가 있다라고 보죠. 여기에는 입실론 제로, 진공이나 공기가 될 것이고요. 극판의 면적을 S, 극판 간격을 D다 라고 했을 때 정전 용량 C는 입실론 제로 D분의 S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단위가 페럿 되겠죠. 자, 문제에서는 단위 면적당인 거죠. 그럼 얘를 S로 나눠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입실론 제로 D분의 1 페럿 퍼 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죠? D분의 입실론 제로.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절심에 감겨진 솔레노이드 내부에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솔레노이드 내부로 자개의 방향으로 전자가 입사되었다. 이때 전자의 운동 방향은 어떻게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여기에 어떠한 자개 내에 전하가 되겠죠. 전하가 V 미터 퍼 세크로 운동을 하면 이 전하는 힘을 받습니다. 힘 F는 V 크로스 B의 전하량 E 이렇게 곱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요 V 크로스 B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만약에 V와 B가 수직이다 이거예요. 수직. 운동 방향과 자개의 방향이 수직이다 라고 하면 얘는 이 전자는 원 운동을 합니다. 자개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얘가 원 운동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V와 B가 수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세타의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면 얘는 나선형 운동을 하게 돼요. 나선형 운동. 세 번째, 운동 방향과 자속의 방향이 서로 나란하다 이거예요. 평행하다 이거예요. 그럼 평행하면 V 크로스 B라는 값이 얼마가 돼요? 0 되겠죠, 그죠? V와 B가 평행하다, 그러니까 방향이 같다는 얘기예요. 나란하다. 그러면 이 값이 0 돼요. 그러면 이 전자는 힘을 받지 않아요. 힘을 받지 않는다고요. 그 얘기는 이 전자는 그냥 원래 운동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한다는 얘기예요. 즉 기존의 운동 방향으로 얘가 움직인다. 왜? 자개의 힘을 받지 않으니까. 언제? 평행할 때. 즉 전자의 운동 방향과 자개의 방향이 나란한, 평행한다라면 이 전자는 자개의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원래 기존에 운동하던 방향으로 그냥 운동을 하더라. 그래서 문제에서는 자개의 방향으로 전자가 입사됐을 때, 즉 자개의 방향과 전자의 운동 방향이 같다는 얘기죠. 평행하다는 얘기죠. 따라서
기존 운동 방향으로 운동한다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권수 1의 코일에 5웨버의 자속이 세교하고 있을 때 t 이퀄 10의 마이너스 1승 초 사이에 이 자속이 0으로 변했다면 이때 코일에 유도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도 기전력 E는 마이너스 n dt d 파이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대로 적으면 마이너스에 코일의 감균 횟수는 1회 곱하기 시간의 변화량은 10의 마이너스 1승 될 것이고요. 자, 5에서 0으로 바뀐 거잖아요. 그죠? 0 마이너스 5 되겠죠? 요 계산해 보시면 50V다라고 하는 값 나오겠네요.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기의 세기가 5 곱하기 10의 2승 볼트퍼미터인 전개 중에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쿨롱의 전하가 놓일 때 전하가 받는 힘은 몇 뉴턴인가? 어떠한 E라고 하는 전개 내에 어떤 Q 쿨롱의 전하가 있으면 이 Q 쿨롱은 전개의 힘을 받습니다. 그 힘 F는 Q, E가 되겠죠. 그대로 전하량 Q는 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승 되고요. 전개의 세기는 5 곱하기 10의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이것을 계산해 보면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뉴턴이다 라는 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유전체 중에 전기의 세기 E 유전율을 이필론이라고 하면 전기 변이는 자 여기에서 전기 변이 단위가 쿨롱 퍼 제곱미터죠. 즉 전속 밀도를 의미한다. 전속 밀도 D는 이필론 E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보기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두 개의 똑같은 작은 도체구를 접촉하여 대전시킨 후 1m 거리에 떼어 놓았더니 작은 도체구는 서로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뉴턴의 힘이 반발하였다. 각 전하는 몇 쿨롱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어떠한 전하 Q1, 여기에 어떠한 전하 Q2가 있고 두 개 간의 거리를 R이다 라고 했을 때 두 전하 간에 작용하는 힘 F는 4파이 입실론 제로분의 1 곱하기 R 제곱분의 Q1, Q2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두 전하의 Q1, Q2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 두 전하 간의 거리는 1m이고 그때 작용하는 힘이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라는 얘기죠. 힘 F나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다 이런 얘기고 4파 입실론 제로분의 1이다 라고 하는 것은 9 곱하기 10의 9승이죠. 곱하기 거리는 1m다 라고 했어요. 1의 제곱. 두 전하량은 같아요. 얘를 Q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Q1, Q2가 같으니까 Q로 Q의 제곱.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9 없어지고요. 얘를 이렇게 넘기면 좌항은 10의 마이너스 12승 되고 여기는 Q의 제곱 돼요. 그럼 이로부터 Q는 10의 마이너스 6승 쿨롱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기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S는 자기회로의 단면적이다. 그럼 보기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기저항의 단위는 헨리의 역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덕턴스 L은 이런 식이 있어요. R n분의 n제곱. 그렇죠? 그럼 n의 값이 1이라면 코일의 감균 횟수가 1개라면 Rn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럼 이로부터 자기저항 Rm의 단위는 L과 반대잖아요. 그죠? 헨리의 역수 이렇게 쓸 수 있다. 그죠? 그렇죠? 자기저항의 단위는 헨리의 역수이다. 맞겠죠? 자, 두 번째. 자기저항의 역수를 퍼미언스라고 한다. 자기저항의 역수를 우리는 퍼미언스라고 한다. 정의니까 맞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자기저항은 기자력분의 자속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식 이런 거 있습니다. n파이는 ni는 파이 rm 이런 식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자기저항 RM에 관한 식으로 정리해보면 파이분의 NI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럼 얘를 말로 쓰면 기자력을 뭘로 나눈 거예요? 자속으로 나눈 거죠. 그쵸? 그럼 얘 보시면 자기저항은 기자력분의 자속이라고 돼 있잖아요. 거꾸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자기저항은 자속분의 기자력으로 돼야 되죠. 그죠? 자속분의 기자력. 3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죠. 네 번째. 자속밀도 B가 모든 단면 S에 걸쳐 균일하다면 자속은 자속밀도 곱하기 면적이다. 맞는 내용이 되겠다.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B 유전율 4, B 투자율 1인 공간에서 전자파의 전파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인가? 전자파의 전파 속도 V는 람다 F 또는 루트 입실론 뮤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루트 입실론 뮤분의 1은 이렇게 쓸 수 있죠.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 곱하기 루트 입실론 S 뮤 S분의 1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여기에서 루트 입실론 제로 뮤 제로분의 1은 빛의 속도가 되겠죠. 3 곱하기 10의 8승 되고요. 곱하기 루트 B 유전율은 4이고 B 투자율은 1 돼요. 2분의 1 되겠다. 계산해보면 1.5 곱하기 10의 8승 미터 퍼 세크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죠. 보기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매 초 S면을 통과하는 전자에너지 W를 다음과 같이 표시하는데 이 중 틀린 것은 여기에서 포인팅 벡터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좌표를 이렇게 그려보죠. 자, 여기에서 전개의 파형이 이러한 파형이다. 자, 즉 전개는 이러한 방향의 파형이다 라고 했을 때 자개는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개는 이렇게, 즉 이러한 방향의 파형 이렇게 자개 H가 되고요. 자, 이때 이 전자계의 에너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흐르게 됩니다. 얘를 포인팅 벡터 P다라고 하고 얘를 E 크로스 H 단위는 와트 퍼 제곱미터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보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벡터 P를 우리는 얘를 포인팅 벡터라고 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N이 내향일 때에는 즉 어떠한 공간상에 이 포인팅 벡터가 안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어떠한 공간 내로 유입되는 거죠. 그죠? 공급되는 총 전력이 되는 거고 이 포인팅 벡터가 바깥쪽으로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그죠? 외형일 때는 나오는 총 전력이 되겠죠. 그죠? 네 번째,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전자계 에너지 흐름의 진행 방향과 다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H의 방향과 포인팅 벡터의 방향은 서로 같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4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등전이면이 존재하는 경우 전개의 방향은 어느 방향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개 E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라고 쓸 수 있어요. 이 전개는 등전이면과 항상 수직입니다. 전개는 등, 전, 위, 면과 어떻다? 수직이다. 자, 그리고 E는 마이너스 그라디언트 V다라고 하는 것은 전위가 마이너스 감소하는 방향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높은 전위에서 낮은 전위의 방향으로 전개가 형성이 된다라는 거죠. 자, 먼저 등전면과 수직이기 때문에 A 또는 C가 되겠죠. 네, 수직이니까. 그런데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방향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쪽은 50이고 이쪽은 20이기 때문에
전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의 방향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전개의 방향은 C 방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비투자율 350인 환상철심 중의 평균 자개의 세기가 280일 때 자와의 세기는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와의 세기 J다 라고 하는 것은 뮤 제로에 뮤 S-1의 H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대로 여러분들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뮤 제로는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되고요. 뮤 S가 350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요. 350 마이너스 1에 H 자개의 세기가 280 되겠다. 그럼 이것을 계산해 보면 0.12 웨버 퍼 제곱미터 되겠죠. 보기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6.28A 흐르는 무한장 직선 도선상에서 1m 떨어진 점의 자개의 세기는 얼마인가? 무한장 직선 도체에 Iampere의 전류가 흐를 때 이 무한장 직선 도체로부터 R미터 떨어진 점에서 자개의 세기 H는 2 파이 R분의 I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이 전류가 6.28A 라고 되어 있고 거리가 1m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거리가 1m이고 전류가 6.28일 때 이 점에서의 자개의 세기 H가 얼마이냐?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2파이 곱하기 1분의 6.28 하면 1 암페어 퍼 메타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좌석 밀도 B인 자개 내를 속도 Vm/s로 운동하는 길이 dlm의 도선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얼마인가? 그림으로 그려보면 자, 이러한 방향의 좌석 밀도 B의 벡터가 있고요. 자, 이때 길이 L 미터의 도선이 L 미터의 도선이 V 미터 퍼 세크로 운동을 하게 되면 이 도선에는 전압이 유기가 됩니다. E는 V 크로스 B가 되고 여기에 L 미터가 되겠죠. 단위는 볼트. 네, 문제에서 도선의 길이가 뭐 DL 미터다 라고 했으면 도선의 길이는 뭐 DL 이렇게 되겠네요.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맥스웰 전자방정식의 물리적 의미 중 틀린 것은 맥스웰의 전자방정식 4가지를 작성해 보면 첫 번째 전개에서의 가우스 법칙은 다이버전스 D는 로 V 되고요. 자개에서의 가우스 법칙 다이버전스 B는 0 되고요. 그 다음에 앙페르의 주해적분 법칙에 의해서 컬 H는 IC 플러스 라운드 T 라운드 D라고 쓸 수 있고 패러데이 법칙에 의해서 컬 E는 마이너스 라운드 T 라운드 B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제 보기를 살펴보면 첫 번째 자개의 시간적 변화에 따라 전개의 회전이 발생한다. 이거죠, 그죠? 자개의 시간적 변화가 회전하는 전개를 만든다. 맞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전도 전류와 변이 전류는 자개를 발생한다. 전도 전류 밀도와 변이 전류 밀도는 회전하는 전개를 만들죠. 맞는 내용이죠. 세 번째 고립된 자극이 존재한다. 이거는 고립된 자극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즉 N극과 S극은 뭐 할 수 없다? 분리할 수 없다. 즉 자석을 계속 쪼개도 N극과 S극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네 번째 전하에서 전속선이 발생한다. 이 내용이죠.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전류와 자개 사이의 힘의 효과를 이용한 것으로 자유로이 구부릴 수 있는 도선의 대전류를 통하면 도선 상호간의 반발력에 의하여 도선이 원을 형성하는데 이와 같은 현상은 여기에 이렇게 보겠습니다. 쉽게 구부릴 수 있는 이러한 도선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보자.
그렇죠?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이런 거 있었어요. 두 개의 도선에 얘는 I1, 얘는 I2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때 두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동일하면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I1과 I2의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무슨 힘이 작용해요? 흡입력.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면 무슨 힘이 작용해요? 반발력이 작용해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 흡입력, 반대 방향이면 반발력이 작용을 한다. 그럼 여기에서 얘와 얘는 서로 방향이 반대 방향이에요. 그럼 힘이 서로 반발력, 이러한 곳으로 힘이 작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전류 방향이 어때요? 반대 방향이죠. 반발력, 이러한 방향으로 힘이 작용을 하더라. 그럼 얘는 쉽게 구부러지는 도선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바깥쪽으로 힘이 작용을 하게 되면 도선은 이렇게 원의 형태가 되겠네요. 그죠? 전선이 펴지는 형태가 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는 스트레치 효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